문제는 공통수 확인의 8단원 연립 1차 부등식이야. 자, 제목이 뭐라고? 연립 1차 부등식. 한 번 더. 연립 1차 부등식. 목소리가 약하다, 아침부터. 아주 그냥 힘이 없죠. 자,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자, 순서를 보자. 일단 연립 1차 부등식이 뭐야? 라는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거야. 항상 정의 먼저 시작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고. 두 번째는 성질이야. 자, 연립 1차 부등식은, 일단은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잖아. 그러면은 1차 부등식은 1차 방정식과 풀이가 똑같다. 그러면 x는 왼쪽으로, 숫자는 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x 앞에 있는 걸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 방정식이 풀리잖아. 그거랑 똑같이 부등식도 풀면 돼. 단 주의사항은 음수로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부호가 아니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야. 자, 그것만 주의를 해주면 돼.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성질들을 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럼 1차 부등식이나 연립 1차 부등식이랑 똑같아. 그냥 식이 한 개냐? 두 개냐? 이 차일 뿐이야. 그치? 얼굴 표정이 묘한데. 아니요. 이러고 있는데. 자, 그래서 관련된 성질들 배울 거고, 그러면 1차 부등식은 실제로 어떻게 푸는데를 배울 건데, 여기서는 중학교처럼 레벨 낮춰서 그냥 숫자로 푼다 이게 아니야. 고등학교에서는 문자로 푸는 방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얘가 못생겼다면, 얘가 잘생겼다면 이런 것처럼 분류 작업을 해줘야 돼. 이게 힘든 거야. 숫자만 있어서 숫자를 푼다, 그건 하급 문제야. 근데 문자가 나와서 제가 만약에 남자라면,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푸는 것들이 항상 이제 상급, 최상급 이렇게 문제가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공식을 배울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다면 얘는 상급 문제에서 푸는 것들이야. 그리고 다들 실수가 많아. 잘 못해. 라고 기억해줘야 돼. 자, 그리고 밑에 절대값 부등식이야. 자, 절대값은 지난 시간에 함수할 때도 이야기했었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에는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지? 그게 평행이동, 절대값이랑 그거 짠 그게 절대값이고 접선, 직선이랑 지나가는 거, 뭐 이런 해석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수학의 방정식 계통들, 방정식 부등식 계통에서는 절대값 기호를 사용하는 게 항상 옵션으로 나온다. 함수랑 동일하다.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것 가지고 뭘 하면 안 돼. 전체적으로 똑같아. 거기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메인 디시야. 연립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풀면 되는데, 그냥 범위 구해. 그리고 겹치는 게 답이야. 가 그냥 정답이야. 근데 그걸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보겠다는 소리야.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감정을 좀 실어주시죠. 와 재밌겠다. 자, 부등기호야. 크다, 작다, 또는 같거나 크다, 이상, 이하라는 부등기호를 사용해서 배소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 1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해를 구해주세요라는 거는 미지수. 미지수가 누구였지? X, Y. X나 Y나 Z 같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걸 우리는 미지수라고 했어.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문자가 두 개면 X, Y의 범위를 구한다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저거의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X 플러스 Y가 1보다 커요. 또는 X가 1보다 커요. 이런 게 부등식이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차식으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된다. 자, 그리고 성질들을 보자. 자, 성질들은 일단 전제 조건을 먼저 기억을 해줘. 자, 뭐뭐이면 있지? 그 전까지가 전제 조건이야. 그리고 뭐뭐이면 전제 조건, 뭐뭐이면 전제 조건, 뭐뭐이면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왼쪽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커. 그러면 당연히 샌드위치처럼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커. 그럼 중간에 생략하고 A가 C보다 크다라고 해도 되겠지? 이거 성질이야. 자, 이거는 나중에 고2 정도 가면 이 방법을 쓰는 것들이 있어. 증명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보이지만 증명 과정에 쓰라고 하면 잘 못 써. 그러니까 익숙해지세요. 너무 쉽다고 해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3개짜리에서 2개짜리로 줄이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A가 B보다 크다이면 양변에 뭘 했지? 7 더하고 빼.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양변에 뭐라고?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야. 자, 쌤은 한글을 안 적지? 내 방식이야. 한글 적기 싫어서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나의 그냥 기호로 다 바꿔버리는 것들이야. 그러면 너희가 이걸 적을 때는 또는 설명할 때는 아 A가 B보다 커요. 근데 양변에다 같은 수 C를 더하거나 빼도 부동 방향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면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 커요. A 마이너스 C가 B 마이너스 C보다 커요.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걸 읽듯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최종 목표치야. 그냥 저런 게 있지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마. 뱉어야 돼, 알지? 자, 그다음 세 번째 A가 B보다 크네. 그리고 C가 양수야. 그리고 그 양수를 어떻게 했지? 곱하거나 나눠.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안 나요. 바뀌지 않아. 라는 것들이야. 그러면 A가 B보다 커. 양변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 근데 양수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음수도 나오겠지. 그럼 밑에 있는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자, 그럼 우리는 종합적인 선택을 한번 해보자. 자, 여러 가지 성들 중에서 부등호는 대부분 다 바뀌지 않아. 바뀌는 놈 딱 한 놈 있어. 뭐지? 음수를 나눠요. 그렇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쌤, 잘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럼 다 기억해야지. 그렇지? 최종적으로는 다 기억하는 게 좋겠지만 효율성으로 따지면 마지막 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별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자, 옆에 텍스트를 적어놨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방향이 무조건 반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음수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 언제? 뭔가 곱해질 때. 뭔가 나눠질 때야. 근데 그냥 문자 A가 나오면 얘는 양수지. 그렇죠. 틀렸지. 그럼 이러면 틀리는 거야. 자, 양변에 A를 곱했어요. 양수야? 음수야? 모르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분류를 해줘야 돼. 양수라면, 음수라면 해서 두 가지로 구가야 돼. 모르면 어떻다고? 분류를 해줘야 돼. 너희가 설정을 분류해줘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고등학교 시기야. 중학교는 그냥 양수다라고 주니까 그냥 풀면 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정확히 분석을 해주세요. 자, 1차 고등식 갑니다. 따, 끝.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준비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척도 중에 하나야. 자, 하나 보자. AX가 B보다 커. 네. 근데 AX가 B 이상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AX가 B 이하도 있겠지? AX가 B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그럼 저런 식이 몇 개 나와? 네. 4개 나와. 그럼 마인드맵 뒤쪽에다가 그 나머지 3개를 정리해놔야 돼. 방법은 똑같아. 근데 정리를 해놔야 돼. 이해되겠니? 그 정리하는 걸 보면 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 자, 그럼 하나씩 가볼게. 자, AX가 B보다 커. 그러면 이때는 AB가 숫자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 문자로 갈 거야. 왜? 전체적인 흐름들 잡아야 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나왔네. 그러면 A가 양수면 당연히 0인 것도 나오고 음수인 것도 분류를 해달라는 소리야. 양수, 음수, 0 이렇게. 자, A가 양수면 양쪽에 A로 나눠버릴 거야. 그러면 X는 A분의 B 맞아? 네. 네.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바뀌지 않아. 그대로 가야 되겠지? 이 정도까지는 쉬워, 그래도. 자, 두 번째. A가 0이야. 그러면 0이면 0 곱하기 X가 되겠지? 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문제야. 자, 오른쪽이 0 이상이야. 근데 3개로 분리할게. B가 0이야. 잠깐. 이게 먼저 나오면 되잖아. B가 양수야. B가 0이야. B가 음수야. 이 3개로 구별을 할게. 자, 그러면 0 곱하기 X야.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누가 있어야 돼? 는이 아니잖아. 왜 이래, 오늘. 자, 저 부등호 반응 그대로 해서 B가 있는데 B를 이렇게 3가지로 분석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B가 양수라고 치자. 그러면 0 곱하기 X는 세진아, 양수 아무거나. 2요. 응, 2라고 하자. 자, 0 곱하기 X는 얼마야? 0이요. 0이지. 0이 2보다 클 수 있어? 아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근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해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자, 두 번째, B가 0이야. 그럼 0 곱하기 X는 0보다 크대. 말이 돼? 안 돼요. 그럼 얘도 근이 아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0 곱하기 X가 B가 음수야. 예를 들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러면 0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죠? 이건 무조건이지. 그럼 내가 X에 얼마를 넣든,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억을 넣든 무조건 0이잖아. 네. 그리고 그건 음수보다 크. 크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 야, 내려와. 근이
무수히 많다. 반을 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걸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 내가 정리해 놓은 거는 B가 0보다 크다랑 0이랑, 즉, B가 0일 때랑 0보다 클 때 이 두 가지 있지? 네. 근이 없다, 근이 없다. 결과가 똑같지? 그래서 해가 없다는 걸 하나를 합쳐놓은 거야. 이해되겠나? 네. 그 다음에 음수일 때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는 말로 써. 자, 그럼 불능과 부정이라는 용어는 옛날에 많이 쓰고 요즘은 쓰는 선생님도 있고 안 쓰는 선생님들도 있어. 정석 같은 걸 보면 써, 아직은. 자, 불능은 불가능하다. 근을 가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근이 없는 거 맞지? 절대 근을 가질 수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 다음 부정은 와, 내 아이템이 너무 많아. 장난감 아이템이 100만 개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정하려고 하는데 어려워. 부정. 정하는 게 어렵다. 아니 부자. 그래서 정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부정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야. 자, 그래서 부정, 불능이라는 단어 알아놓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A가 음수야. 음수면은 우리가 음수로 나눌 때는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야.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A로 나눠버리면 A분의 B지만 부등호만 반대.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돼.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건 이제 씌워도 되지? 다 정리된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하나의 옵션을 들어가 보자. 자, 이상으로 한번 바꿀게. 이렇게. 뭐? 자, 같거나 크다로 바뀌었어. 그랬을 때 첫 번째 조건 A가 양수야. 나누면 어떻게 돼? 그대로. 그대로인데? 요것만 표시해주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A가 0이야. 그럼 0 곱하기 X니까 왼쪽은 무조건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그때 B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해가 없어요. 0보다 크면? 안 되지. 해가 하나도 없지? 근데 0이면? 여기면 되죠. 같다. 왜냐면 자, A가 0이야. 그리고 B도 0이야. 그 말은 0 곱하기 X가 0 이상이 되잖아. 그럼 0이 0 이상이다. 말이 돼야 돼? 되는 거야. 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근이 어떻게 돼? 무수히 많다. 무한대기로 할게. 그러면 불능이 아니고 요 는이라는 표현을 여기 갖다 붙여야 되는 거야. 얘가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은 음수잖아. 그럼 왼쪽은 0이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면 무조건 큰 거지 뭐. 그럼 그는 허벌나게 많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는이 있는 순간 또 해석이 약간씩 달라지지. 네. 가운데 있는 녀석이 바퀴처럼 여기 갖다 붙였다가 저기 갖다 붙였다가 하는 것들이야. 요 해석을 너희가 네 가지 경우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해서 다 해줄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니? 네. 뒤에 해놔야 돼. 마인드가 뒤에 하세요. 꼭. 자, 주의사항입니다.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생각해. 문제를 딱 봤는데 부등식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크다 작다라는 부등 기호가 있으면 음수 곱하나 음수 나누나 음수 곱하나 음수 나누나 이게 먼저 생각나. 주의하려고. 틀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 A, B 자리에 문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분류를 해석해라. 자, A와 B는 개수와 오른쪽 상수지.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2A 플러스 5 X가 2A 플러스 5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자리에 식이 들어갔지. 네. 그 다음에 B 자리에도 식이 들어갔잖아. 네. 이렇게 식이 들어갔을 때 이 세 가지 분류 작업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야. 이해되겠니? 자,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자. 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눠지는 문제들 있지? 그런 것들은 이 A와 B 자리가 누굴 포함하고 있어? 문자를 포함하는 식이 들어가는 것들이야. 그럼 무조건 저렇게 분류 작업해서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걸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할 거야. 너희가 고등학교 올라갈 거야. 연애 안녕. 새로 왔구나. 자, 너희 개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1차 부등식 ax 플러스 b가 있어. 자, 근데 저게 0보다 크대. 한번 풀어볼래? x는요, b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a분의 마이너스 b요. 30점. 왜요? 개념이 탄탄하지 않구나. 그리고 숫자로 줘. 2x가 3보다 크다. 이로 나누면 되네. 잘했어. 다시 AX가 B보다 커. A분의 B보다 커요. 30점. 100명 이거 1000명 테스트 해보면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저렇게 분류해서 푸는 아이들은 100명 중에 한 1, 2% 정도? 거의 없어. 그만큼 중학교 과정에서 저걸 대충 배워봐.
고등학교 4년간 하다가 또 대충 한다는 소리야. 그럼 언제 제대로 익힌대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기간에. 그때는 틀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계속 주입하는 거야. 중요해. 야, 이렇게 풀지 말라니까. 다시. 그때서야 기억나.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라는 소리야. 알겠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도 앞서갈 수 있는 거야. 시간 절약이 되는 것들이야. 알았지? 분류 작업 잘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절대값이 뭐였지? 절대값 정의. 탈락. 절대값 정의. 탈락. 자, 세진아 이 문제 풀어볼래? 이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절대 안 돼, 수학에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가가 가고 얘가 얘면 되잖아요. 절대 안 돼. 추상적인 단어 절대 쓰지 마. 수학은 명료한 것들이야. 그래서 무슨 공식을 사용해서 무슨 이항을 사용을 해서 양변을 나눠서 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써야 돼. 안 그러면 무너져. 확 무너져.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공식을 이야기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거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사상누각이라고 하지. 바닥이 무너져. 그래서 고3들도 수능 치기 직전이면은 실력이 안 되는 아이들의 실력을 그래도 좀 올리고 싶으면, 야, 이거 쉬운 문제지? 자, 풀어봐. 다 맞춰. 자, 해설지처럼 서술형으로 자세하게 풀어봐. 그리고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옆에 적어봐. 못 적어. 성적이 들쭉날쭉해. 다시 다 적어. 이유 적어. 힘든데요, 쌤. 3배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적어.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성적이 올라가. 엄청난 거야.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수학은. 알지? 자, 명확하게 사용을 해줘. 자, 절대값은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때 배울 때 원점 또는 0에서의 거리야. 거리. 그러면 마이너스 5라는 건 0에서 얼마의 거리야? 5만큼의 거리야. 7은 7만큼의 거리잖아. 이게 정확한 정의야. 근데 우리가 그 정의를 당연히 알고 있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양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부호 빼버리고 양수만 만들면 되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플러스 5. 5도 괜찮아. 근데 난 실수 안 할까봐. 쌤은 부호 때문에 실수를 엄청 많이 해서 부호를 중시해. 마이너스를 플러스 적어서 틀리고 플러스를 마이너스 적어서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 되겠니? 자, 그럼 절대값 정의는 알았어. 절대값은 뭐라고? 양수로 가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게 정확한 정의야. 근데 우리가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양수로 만든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 절대값 부등식이라는 건 절대값 비호가 들어가는 것들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대. 그럼 숫자를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그치? 자, 그럼 1보다 작다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수직선 그려놓고 0이 있어. 그러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건 전부 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잖아. 1보다 작은 값들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해가 되는구나. 됐지? 근데 등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등호가 없잖아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빵꾸 내야 되겠지? 포함되지 않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기준 하에서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는 건 원점으로부터 a만큼 거리네. 그럼 원점이 있는데 플러스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여기 있는 모든 범위가 해가 되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적는 거야. 정의로 출발한 것들이야.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해하고 나서 빨리 푼다라고 하면 얘를 반대로 복사해. 이제 반대로 가는 거니까 부호도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오게. 근데 반대편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붙여줘 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당연히 지금 반대로 옮긴다는 해석은 절대값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절대값 비호는 없애고 적는 거지. 이해됐니? 표정 이건 내가 의심하는 거야. 보통 그 표정을 이해하면 이건데? 자, 다음 간다. 자, 절대값이 이제는 a보다 크대. 크다고 하네. 그러면 수직선 하나 그었어요. 그리고 얘로는 절대값이 2보다 크대.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크다지. 그러면 숫자로 얘기하면 0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면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그럼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네. 근데 우린 절대값은 거리잖아. 그러면 왼쪽도 있지만 오른쪽도 있겠지? 그럼 반대편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 됐니? 자, 그럼 경계값은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 등호가 없잖아. 그러면 빵꾸 이렇게 표현하면 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절대값이 a보다 작다 했지. 네. 두 번째 거는 크다지. 네. 작다는 요 사이 범위, 크다는 벌어지는 범위. 작다라는 거는 조그마한 원이야. 그치? 사이 범위야. 크다라는 건, 와, 저기까지요. 전부 다 될 거. 그러면 사이 범위, 벌어지는 범위 되겠지? 자, 그럼 예를 하나 다시 들어보자. 자, 연아야. 네. 자, 절대값 x가 7보다 크네.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 양끝쪽이니까 x가 어. 7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그렇지. 자, 세진아. 절대값 x가 2보다 작대. 이제 그 x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죠.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좋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2보다 작아요. 또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자, 버벅된 거 있지? 그걸 줄여야 돼. 자, 이렇게 나오면 x가 7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 작아요. 벌어지는 범위. 율동을 하는 것도 괜찮아. x가 7보다 크네? 절대값이. 그러면 7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x 절대값이 2보다 작대. 작아.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또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요. 이렇게. 그럼 몸을 쓰면은 기억할 요소가 말로 하는 거, 머리가 듣고 판단하는 거, 내 몸,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럼 기억하는 기술을 세 가지 쓰는 거야. 그럼 더 오래 가. 절대값 x가 7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7과 7 사이에요. 두 개. 슉슉! 세 개. 같은 소리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나는 내가 뇌과학이 전문이 아니니까 뇌과학 논문들 다 찾고 학습적이랑 관련된 것들 보고 실험해보고 결과를 보는 것들이야. 그래서 하라는 건 그대로 한번 따라해봐. 도움 줄 거야 진짜. 장담하는데. 자, 세 번째 거로 간다. 자, 절대값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대. 얼러리요? 한쪽에만 있던 것이 왼쪽 오른쪽에 다 있네. 자, 그러면 이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얘 형태와 얘 형태를 보면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눌 거야. x가 내가 구하려는 x가 양수면은 절대값 x에서 x가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지. 네. 그 다음에 x가 음수면 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는 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그치?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 그대로 적용해 볼게. 첫 번째, x가 양수야. 그러면 여기 절대값 x가 그대로 그냥 나오면 되지. 이게 끝이야. 만약에 두 번째, x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x고 b겠지? 근데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x 앞에 뭐가 붙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뒤에 뭐가 붙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다 곱해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가운데는 x, 마이너스 b야. 근데 이렇게 적으면 틀리지? 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반대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면 절대값이 뭐보다 크고 작아. 그러면 첫 번째 그대로 적어. 두 번째는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붙여. 이렇게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한글로 기억해 주는 것도 괜찮아. 여기까지 됐나요? 네. 질문이나? 괜찮아? 자, 밑에는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야. 절대값 x가 나오면 x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야. 자, 응용으로 가자. x-a야. 그럼 x-a면 얘가 0 되는 기준이 얼마야? x가 a일 때야. 얘는 0 되는 기준은 x가 0일 때야.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 얘는 a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고 하는 거야. 그럼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걸 먼저 찾아. 0 되는 값을 먼저 찾아. 그것보다 크다, 작다, 같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a보다 크다라는 건 여기에 a 집어넣으면 a 빼기 a는 0이잖아. 근데 a보다 큰 수를 여기 넣으면 큰 거 빼기 a니까 더 양수가 되겠지 얘가. 그래서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 a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x-2의 절대값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 안에가 0 되는 값이 얼마? x가
2지? 그러면 첫 번째 x가 2 이상이야. 2 이상이면 3, 4, 5, 6, 7, 8 넣는다는 소리잖아. 네. 그럼 안에 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잖아.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온대. x-2라고. 두 번째, x가 2보다 작아. 그러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 걔를 여기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얘. 자, 쌤이 관료로 쳐서 마이너스 붙였지? 실수 적게 하려고 해. 보통은 아이들은 적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그냥 부호를 반대로 적는데 뒷부분에서 부호 실수가 진짜 자주 나와. 앞에 건 바꿀 줄 아는데 뒤에 거에서 자꾸 까먹어. 그래서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였다. 아니면 부호 전부 다 반대라고 하면서 밑에 걸로 풀어줬든지. 그렇지? 실수했던 거 좀 조정을 해줘. 자, 응용으로 가볼게요. 자, 응용은 ax 플러스 b의 절대값이 c보다 작대. 그렇대. 근데 해가 없대. 그러면 c가 0이나 음수래. 왠지 확인해보자.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절대값은 의미가 뭐였지? 완전 거리. 쉽게 얘기하면 양수지. 네. 그러면 ax 플러스 b의 절대값이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지. 근데 c보다 작대. c보다 작은 게 해가 없대. 양수인데 뭐보다 작다? 양수 2인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그래서 c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해가 없잖아. 그러면 이걸 직관적으로 연습을 하고 나서 직관적으로 나와야 돼. ax 플러스 b의 절대값은 양수야. 양수인데 c보다 작네? 양수인데 c보다 작아? 오케이, 됐어. 근데 해가 없네? 그럼 반대편에 음수 나와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 그렇지? 네. 보고 해석하면 큰일 나. 나중에 시간 없어, 이거. 음수.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절대값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이제는 등호가 붙었어. 등호가 붙으면 위에 거에서 뭐? 등호가 사라지면 돼. 그 다음에 밑에는 c가 얘들 절대값보다 작아. 절대값이 c보다 크대. 네. 그러면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인데 c보다 큰 게 모든 해를 가진대. 그럼 c가 음수면 되잖아. 그러면 양수는 마이너스보다 무조건 크잖아.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갔네.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대. 그러면 이하 여기까지 포함되는 것들이야. 됐어요?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할 거다. 잘 기억해라. 이거 가지고 버벅대면은 구구단 버벅대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야. 자, 그 다음 자, 연립 1차 부등식이야. 자, 연립 1차 부등식의 정의는 일단 1차 부등식이 있고 연립이라는 게 있으니까 1차 부등식이 몇 개? 2개. 2개 이상 있으면 돼. 자, 그래서 2개 아니면 3개. 일반적으로 2개 아니면 3개야. 2개가 제일 많을 거고 3개짜리가 가끔 나오는 정도다. 자, 그럼 풀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예로 보자. 야, 윤려. 자, 4x, 3x-3보다 어떻다고? 커요, 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2가 -3보다 작대. 자, 그러면 1차 부등식 2개 있는 거 맞지? 네. 그럼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불러?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각각 부등식의 범위를 먼저 구하래. 그럼 첫 번째 거 부등식 한번 구해보자. 자, x는 어떻게 한다고? 왼쪽으로. 그럼 4x 빼기 3x. 그 다음에 -3. 계산하면 얼마? x가 -3이야. 그러면 요게 첫 번째 해가 되겠지? 이걸 수직선을 표시해. -3보다 크다야. 첫 번째 무슨 표시할 거야, 이번에? 완전. 원점 표시한다. 세진은? 저도 난 아니야. -3보다 크다지? 크다면 오른쪽 방향이야, 왼쪽 방향이야? 오른쪽. 크다니까 오른쪽 방향이잖아. -3보다 크니까. 그러면 방향 먼저 표시해. 그리고 여기 값이 누구야? -3. 등호가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한 거야. 이렇게 하는 끝이야. 자, 팩을 잘 봐. 쫙 수직선. 크다. 표시. 대충 3초, 4초 나오려나? 그럼 너희가 이 정도 나와? 라는 것들이야. 불필요한 시간 줄이라는 것들이야. 저기서 원점 필요해? 필요 없잖아. 필요 없는 건 표시할 필요 없어. 수직선에서는 저기 경계값, 시작되는 값만 중요해. 자, 두 번째 이제 풀이 들어간다. 얘는 첫 번째 거였고. 자, 두 번째 식은 x-2가 -3보다 작대. 그러면 x는 왼쪽에 두고 숫자는 오른쪽이야. 그럼 -2가 넘어가면 얼마? +2가 되겠지? 자, 그럼 x가 -1, 2야지. 그러면 수직선을 표시하자. 근데 새롭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위에. 겹쳐서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살짝 색깔 다른 걸 한번 해보자.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러면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왼쪽. 왼쪽 방향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뭐 2칸 가야 되고 3칸 가야 되고 아니 그냥 오른쪽에 그리는 거야. 그럼 그림은 크게 그리는 게 좋아? 작게 그리는 게 좋아? 눈에 확 보이게 크게 그리는 게 좋아. 그럼 멀찍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새까맣게. 그러면 저 두 개가 동시에 즉 겹치는 범위는 누구야? 이거겠지? 그럼 답을 적을 때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색칠한 게 x야.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2하다 라고 표시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저거 푸는데 얼마? 전체 푸는데 1분 걸리겠나? 요거 필기하는 속도 생각하라고 하지? 필기하는데 1분 걸려? 3시간 걸려? 필기하는 속도까지 나와야 돼. 그치? 중간에 버벅대는 거 없이. 자, 이렇게 예시를 하나 받고, 그럼 풀이를 확인해 좀 하자. 자, 해석을 다 했어. 해석을 다 한 상태에서 x가 a 이상이지? 그럼 a 이상, 오른쪽이지? 그 다음에 b 이하야. 그럼 b 미만이지? b 미만, 왼쪽이야. 그럼 겹치는 부분이 뭐라고?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래서 수직선은 계속 표시를 해줘야 돼. 자, 두 번째. 자, x가 a보다 이상이래. 그러면 오른쪽 가겠지? 그리고 x는 b 이상이래. b가 이상이래. 그럼 겹치는 건 누구야? 이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열려라. 자, x가 a 이하야. 그럼 왼쪽이겠지? 그리고 b보다 미만이야. 그럼 왼쪽으로 가겠지? 그럼 겹치는 부분은 누구? 여기잖아. 그러면 x가 a 이하다 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네. 자, 지금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고 나서 나온 범위들을 수직선에 자꾸 표시해. 그리고 겹치는 걸 색칠해. 그럼 색칠한 게 뭐가 된다? 해가 되는 거야. 색칠한 거 겹치는 게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자. 그림으로 풀어줘.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이야. 3개짜리지? 자, 저렇게 3개짜리가 나오면 어떻게 했었지, 우리가? 어려웠어. 두 개 묶어주지? 네. 연립 방정식에도 나왔던 것들이야. A는 B는 C가 나오면 AB 묶고 BC 묶고 또는 AC를 묶어서 식을 3개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2개만 했으면 되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3개짜리가 나오면 2개를 묶어주면 되는 것들이야.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2개로 식 만들어주고 두 번째랑 세 번째로 식을 하나 만들어주면 돼. 그럼 한번 풀어보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보다 첫 번째, 세 번째가 부등식은 가급적 연결되는 게 나아. 방정식하고의 차이점이야. 그래요. 그래서 방정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도 되지. 네. 근데 지금은 연결되어 있는 얘 거 하나랑 얘 거 하나로 보는 거야. 왜 그럴까? 중간에 범위가 점프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럼 가보자. 실제로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게. 자, 2개씩 선택해서 식을 만들라고 했지? 그럼 그 2개가 누구라고? A는 B, B는 C. 부등식이 연결되게 차례대로 갖더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가 2x 플러스 3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x 플러스 3이 이렇게 해놓고 x는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그러면 x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플러스 3보다야.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x가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되고 마이너스 3 하나 찾고 두 번째 x가 반대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x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둘 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야. 그럼 x가 부동 방향 바뀌고 플러스 2. 자, 그러면 수직선에 2개를 동시에 표현해야 되지?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다지?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그럼 그냥 표시해. 그리고 등호가 없네, 동그라미. 그 다음 숫자. 자, 플러스 2보다 어때? 크다야. 그럼 플러스 있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크다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크다. 그 다음에 등호 있으니까 새까맣게 색칠하고 2다. 그럼 겹치는 건 여기지. 그럼 최종 답은 누구야? x가 2보다 크다. 이게 최종 답이지. 따라 얼마네? 네. 자,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특수해가 있어. 특수해라는 건 특이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자,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법인데, 방정식도 아니고 법인데, 해가 한 개만 나와. 자, 얘 같은 경우야. x가 a보다 이하야. x가 a보다 이상이야. 그럼 겹치는 거야. a밖에 없잖아. 그래서 해가 하나야.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해를 구해달라는 게 원래 문제였지. 근데 해를 미리 알려줘. 역방향으로 푸는 것들이야. 자, 해가 한 개야. 아, 경계만 겹치네. 경계가 겹치네? 그러면 해는 한 개야. 야, 이거 부등식인데 해가 한 개야. 그럼 경계가 겹치는 거야. 이상 이하로 겹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는 건데 첫 번째 보면 x가 a보다 이하야. x가 b보다 이상이야. 근데 a, b는 서로 다른 숫자고 b가 a보다 더 커. 그럼 벌어지는 거잖아.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근데 애들이 실수해버리면 선생님 절대값도 우리 했잖아 이거. 이거 답 아니에요? 라고 적는 경우도 생겨. 지금은 연립이야. 연립 1차 부등식에서는 겹치는 게 답이야. 연립은 겹치는 게 답이야. 그래서 얘는 겹치는 게 아니지. 네.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a보다 작고 a 이상이야. 그러면 얘는 a보다 작다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상은 이렇게 하는데 쌤은 이렇게 반대로 표시해. 이렇게 표시 안 하고 반대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면 x가 2 이상 그 다음에 x가 2보다 미만이야. 그러면 미만이라는 건 경계값을 포함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2는 포함하지 않고 1.9999 같은 것만 포함되지. 그래서 2보다 작다니까 이걸 사선으로 그어서 이렇게 가. 그 다음에 경계를 포함하는 거 2 이상이 있잖아. 그럼 2 이상이 있는 건 여기를 새까맣게 해서 딱 나는 여기까지가 내 값이야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직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구별되겠나? 네. 자, 그랬을 때 파란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게 있어? 없잖아. 파란색은 1.999라는 의미고 빨간색은 2부터야. 그러면 겹치는 게 없어. 그래서 해가 없다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식만 보고 바로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안 된다면 지금 단계에서 그림을 다 그리면서 해줘. 그치? 그럼 우리 규칙을 하나 정하자. 수직선에 표시를 할 때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거지. 네. x가 3보다 커요. 초과야. 등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 네, 누구야? 이렇게 사선으로 표현하자. 근데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직각으로 새까맣게 직각. 이러면 실수를 할 염려가 좀 적을 거야. 자, 하나 더. 자, x가 a보다 작고 x가 a보다 커. 그러면 얘는 그림이 원래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우리 방식으로 하면 쭉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겹치는 게 있다 없다? 그럼 해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 결국엔 그림을, 수직선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쭉쭉쭉쭉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림 많이 그려줘.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팁들. 반드시 뭐? 그림 또는 수직선. 그려줘야 너희가 실수를 덜 할 거야. 그러면 성적도 올라가. 자,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끝.